lovers who stroll through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walk?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d.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Over the hills I went one day, a lovely maid I spied, with her coal black hair and her mantle so green, an image to perceive. Says I, dear girl, will you be my bride? And she lifted her eyes of blue. She smiled and said, young man, I'm too we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늘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침 7시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릴까로 고민하는 인천여우입니다. 아침에 첫 소식이 항상 즐거워야 좋은데 때로는 즐겁지 않은 소식도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즐겁지 않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그 즐겁지 않은 소식도 아마 즐거워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그 미중 협상 시한이 이제 15일이다 그러죠. 그 시한을 전후해서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하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미중 협상 시한 전후해서 비건의 한국 방문, 그 의미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미중 협상 후에는 북미 협상이다라고 그랬는데, 미중 협상을 전후해서 비건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를 끝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문제를 본격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혹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연말 시한 전에 와서 한국에 와서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혹은 이미 북한과는 언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비건 대표가 와서 연말 전에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연말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과 모종에 접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내렸고요. 나스닥은 0.40% 뭐 크게 내리지는 않았네요. 어제 상승에 비해서 오늘의 하락은 뭐 괜찮았다. 지금 이제 28,000이라는 다우지수 28,000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계속 그 진통이 뭐 하루는 돌파했다가 하루는 밀렸다가 계속되고 있고 또 28,000이 돌파되고 나면 3만 포인트 향해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10년은 미국의 증시였지만 미국 중심의 주식시장이었지만 향후의 10년은 중국이나 한국 중심의 이머징 마켓 중심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다. 자, 오늘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그 주요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의 마감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일인 1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레리 크돌로가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레리 크돌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악관의 NEC 위원장이라 그러죠. 이 레리 크돌로는 대표적인 강경파, 현재의 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이론적 근거 또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는 강경파가 되겠습니다. 양국이 무역 합의에 근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 이제 그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 그래서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 지적재산권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해서 중국이 법적 조치를 강화해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무단으로 뭔가를 갖다가 복사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남의 뭐 독점권을 침입하고 한다면은 그게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그런 이제 법령을 강화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런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 베이징에서 양국이 만족할 만한 무역 합의가 최대한 빨리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베이징에서 이제 합의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다 그러고 근데 이제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하웨이나 이런 쪽의 기술을 배제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도 정부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퇴출을 지시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쉽겠나?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하는 것이 뭐 중국 입장에서 꼭 좋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자, 중국의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다. 월가의 전망치인 1.0%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거죠. 이건 뭐 악재가 되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네, 중국의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면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전망치는 1.0% 증가인데 그게 못 미쳤지만 이 정도면 뭐 감내할 수 있다. UBS의 제프리 유 영국 투자당 담당 대표는 양국이 완전한 붕괴는 피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뭐 새로운 강세장이나 투자의 급증이나 혹은 이제 급락 같은 것은 촉발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붕괴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스몰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협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연초에 맨날 우리가 기대하는 거가 이제 세스가 되겠죠. 세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늘 연초에 열리는 가전제품 박람회죠. 원래는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지금은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보다도 이제 ICT 대축제, ICT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내년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약 4일간 개최가 되는데요.
자동차, 항공, 푸드 같은 전 산업이 참여한다 그럽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참여하고 델타 항공도 참여하고 벤츠도 나오고요. MBC 유니버설도 나오고 임파서블 푸드 같은 이제 푸드 회사도 나온다 그래요. 영화나 식품업계도 참여한다. 예,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에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어떤 서비스를 보낼 것이고 자동차 기업한테는 AR과 VR 같은 것이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될 것이며 또 MBC 유니버설이 영화사니까 영화나 광고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푸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 뭐 매장 서비스나 이런 데서 이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거. 또 뭐 의류업계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직접 옷을 입어보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이미지에 옷을 입혀봐 가지고 직접 매장에 안 가더라도 옷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AR, VR이 이제 우리의 그 일상생활, 여행이라든가 뭐 또 영화를 본다든가 또 식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를 먹는 매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커머스 같은 그러니까 이제 쇼핑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떻게 접속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죠. 여행과 관광을 어떻게 바꿀지, OTT 기술의 진화와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또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게임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세스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열릴 것이고 이제 뭐 한 달 남았는데 또 세스 테마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세스 테마. 아람코가 드디어 상장이 된다 그럽니다. 석유시대의 종원 얘기가 나오네요. 아람코의 상장과 석유시대의 종원 얘기가 나오는데 석유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석유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근데 사우디의 석유는 대부분 다 아람코에서 되니까 아람코가 세계 석유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시가총액은 애플이 1.2조 달러인데 이거보다 약 40%가량 높은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2천조 되겠죠. 2천조에 육박하는 2천조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쯤 됩니까? 300조쯤 되니까 애플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약 300조라고 본다면 애플은 이제 1300조니까 몇 배입니까? 4배 한 5배? 4-5배 정도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이 크죠. 큰 회사죠. 국제에너지기구는 10년 뒤부터 석유가 그러니까 정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전기차 같은 것이 대세를 이룰 것이고 따라서 석유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국 뭐 전기를 석유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전기를 이제 석탄으로 많이 만들죠. 근데 앞으로는 석유나 석탄보다는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지 않겠냐 하는 거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가 굴러다닌다면 석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니온게이자의 신문. 오펙은 매장량이 많고 생산 단가가 낮은 사우디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양극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펙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석유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가 아주 정말 양질의 석유가 나옵니다. 정말 아주 옥탄가라 그러나 옥탄가 굉장히 효율이 좋고 또 이제 지상에 묻혀 있어 가지고 그냥 파이프만 꽂으면 바로 이제 석유가 나오는 그리고 밑에 압축돼 있어 가지고 뭐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석유가 펑펑 쏟아 나오는 이런 이제 그 경질유라 그러죠. 경질유. 그 경질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우디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 같은 중동 국가 그런 나라와 심해 유전에서 뭐 뽑아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베리아 동토의 얼음을 뚫고 석유를 뽑아내야 되는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 세계 석유가 많이 뭉쳐 있지만 결국 묻혀 있지만 결국 석유를 생산하는 단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싼 그런 사우디와 쿠웨이트, 단가가 비싼 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펙은 무너질 것이다. 오펙 석유 카르텔은 무너질 것이다.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아주 저렴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만 살아남고 그런 이제 기업만 살아남고 생산 단가가 비싼 그런 이제 그 기업이나 국가는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철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 넉 달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리수용이 다시 그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또 좀 이렇게 좀 그 연성에 좀 다소 그 좀 부드러운 그래도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12월 15일이 이게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2월 15일이 만약에 시한이라면 무슨 시한입니까? 미중 무역 협상의 완료가 된다면 그때 이제 미중 협상 완료가 된다면 미중 무역 협상 완료 후에는 이제 북미회담이 되겠죠. 북미회담인데 미중 협상 완료에는 북미회담이 될 것인데 요 타이밍을 전후해 가지고 비건 대표가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죠. 한국에 온다라는 얘기는 뭐 지금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평양에 간 적도 있었고 한국에 와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난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건 대표가 그때쯤 오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미중 협상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북미 협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제 이번 연말 되기 전에 대략 아마 12월 중하순 정도에 비건 대표하고 북한 측하고 접촉을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에 반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연말 협상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해왔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김 위원장이 그 연말 유예 노선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영철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말을 또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붙이면서도 우리는 요거까지 우리 국무위원장의 트럼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김영철 담화를 한 이후에 한 4시간 30분 지나가지고 리수용이 또 담화를 발표했는데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은 중단되어야 한다 라면서 약간 톤다운을 했다는 얘기죠. 톤다운. 그리고 리수용 부위원장의 담화는 이런 얘기죠. 아직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은 아니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이제 당부를 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죠.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깜짝 북미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제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미중 간의 협상 발표가 마무리되고 또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북한과의 모종의 접촉을 시작한다면 이제는 이제
2019년도의 장이 끝나고 2020년도에 새로운 미중 관계, 북미 관계, 2019년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다른 나라와 싸우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연출했다면 2020년부터는 이제 화해하고 만나고 협상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미중 협상이 15일 이전에 타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 기대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15일 이전에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되어 있다 봐야 되겠죠. 반영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어서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신은 내려올 수 있다. 좀 이제 조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순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매수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매도의 피크는 지났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에서 수급 악재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미국 협박 계속되고 있지만 더 나빠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협상 후에 비건의 방안을 한번 지켜보자. 코스피가 61선 이타로 대반등하고 있는데 이번 주 2100포인트 재돌파, 이제 2100포인트 위로 조금씩 다가가죠. 재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걸 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상승 파동이 이제 그 전에 쌍바닥을 중심으로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상승 파동이 나오죠. 쌍바닥 혹은 이제 3종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3종 바닥 이후에 첫 번째 시도가 강력한 상승 시도. 그래서 240일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여기에 이제 부닥쳐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는데 아직까지 뭐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무도 없다 하면서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조정의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페넌트형이죠. 페넌트형. 패턴에서 나오는 늘 뭐 패턴에 나오는 페넌트형인데 대개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 그러죠. 5개를 하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그 방향이 이제 위의 방향이냐 아래 방향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그러니까 패턴 자체만 알아서는 이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데, 요 이제 페넌트형 패턴은 항상 이게 규칙이 있다. 페넌트는 이제 규칙이 있죠. 규칙. 페넌트의 규칙. 페넌트의 규칙은 형이 완성된 후의 돌파의 방향은 이전의 방향과 같다. 이거죠. 이전의 방향 같다. 다시 얘기해서 요 페넌트형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그 이전의 방향은 이제 상승 방향이었죠. 요 방향을 다시 이제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 그래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것도 이제 페넌트라 보겠죠. 일종의 페넌트인데 페넌트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상승 방향. 이번에도 이제 페넌트가 완성돼 가지고 또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한국 종합 지수는 굉장히 전형적인 굉장히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 쌍바닥 혹은 3종 바닥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이 강력한 상승 이후에 페넌트형 되돌림, 그것도 장기 라인에서 딱 맞으면서 이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가 되어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서 바로 지지하면서 올라갔으면 가장 좋았는데, 달려온 길이 너무 멀죠. 그래서 조금 더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전형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제 페넌트 형태로 가고 있고, 이 이제 채널 안에서, 그 밴드 안에서,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갖다 이탈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121평선이죠. 121평선이면 이제 업황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121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따라서 이제 21평선만 돌파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상승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의 장기 하락 국면의 완료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성적표, 더도 덜도 아니다. 그래서 경제가 만약 좋아지는 걸로 간다면은 주식시장이 뭐 이제 선행적으로 반영을 해서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주식시장이 이번에 종합지수가 위로 쭉 뻗어간다면 내년도 경제는 좋아진다라고, 어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 같은 이런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 중국과 한국 경제들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2020년부터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와 강도는 아주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에 아마도 좀 속도는 느리고 강도도 좀 느리게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동을 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빠르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이후에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보다는 천천히 회복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전략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제 뭐 대북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주기 때문에, 재료주라서 만약 미국 간의 그 뭐 어떤 강력한 그 충격적 합의가 있다면 주가도 충격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자. 미국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김정은이가 결단하거나 트럼프가 결단하거나, 트럼프가 좀 더 양보해서 선거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좀 더 많이 양보해서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거나, 혹은 김정은이가 과감하게 양보해서 핵을 포기하고 우리는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가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추세를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주 비건이 방문한다는 다음 주 이후에 또 미중 간 협상이 완료되는 다음 주 이후에 자금을 기대하면서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은 제가 어제 저녁에 종목 심청 탐구는 되게 전날 밤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작만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은 우리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나오니까 회원가입은 거기를 참조해서 하시기 바라겠고, 네, 감사합니다.